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TV 방송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정책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AI 시대에 대비해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경원이하고 원희룡이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 이하의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 치는데 주관식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이 그냥 주저리 추상적으로 적어 놓는 그런 답안,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윤상현 후보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답변을 잘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나경원이하고 문희룡이는 정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한동훈 후보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방송 토론회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었던 한동훈 후보의 정책 질의와 나머지 후보들의 답변 내용 한번 주요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의 마지막이고요. 6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정책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큰 관건이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 후보께 제가 한 번씩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보수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 후보님. 글쎄, 지금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저는 어쨌든 일단 저희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5만 불 시대 그리고 G7을 넘은 G5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강국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그거부터가 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치가 할 일을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프라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의 문제는 다른 인터넷과 달리 전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송전망을 시급하게 갖추는 것. 전 그게 지금 당장 정부가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당대표가 되면 그 법을 통과시키는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윤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관해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I 하면 인수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인재. 우리가 인재 양성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 그래서 보통 인수전이 필요하는데 소위 말해서 AI 발전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반을 갖춰야 되고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먼저 경제적으로 AI의 여파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등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AI에 대한 이 규제법이 최근에 EU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어떤 AI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 규제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법 형태로 우리 보수 진영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 후보님 같은 질문을 답해 주십시오. 예, AI 시대는 우리 앞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일 텐데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I 인재를 키우고 AI 인프라를 갖춰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뒤처지는 피해국이 아니라 선도국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량 실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새롭게
규정이 되어서 대대적인 산업혁명이 제2단계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AI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AI 정부가 돼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죠. 오늘 얘기가 나왔던 저희 패스트트랙 투쟁 관련한 것인데요. 저는 그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 대단히 존경한다는 말씀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보좌관들 또 많이 거기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 후보님.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이 지원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집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 후보님요. 제가 당사자니까 예. 말씀 좀 드릴까요? 당에서 이제 27명 같이 공동 기소된 경우에는 이 변호사비를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개별적으로 기소된 원외위원장님들 좀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혼자 소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양쪽이 받아갖고 공소치소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거 취지는 아니고요. 답을 해주시면. 예. 저는 사실 이거는 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치적인 사안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복권도 합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상대 당도 해줍니다. 그거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일단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판이 끝난 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공소 취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하고 틀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무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제는 정치인을 꿈꾸시는 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을 꿈꾸는 건 아니고 이미 정치인이 됐고요. 아니, 이제 당대표를 예, 꿈꾸시는 예, 분으로서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투쟁 관련한 우리 당의 법률 지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비 지원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로 나서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랜 재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무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저는 놀랐던 점은 당이 이걸 우선순위에 두어서 민주당과 협상해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예. 역대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섭섭해하실 이따가 거예요. 말씀하시면 다들 될 것 같고요. 노력들은 하셨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